대동강의 기적 만들기. 북한 노동당 시장 경제할 수 있다. 1회. 북한식 주체 시장 경제 가능하다. 북한이 잘 사는 길. 국가자본주의. 1편. 우리 대동강의 기적 만들기 채널을 북한 사람들도 접하기 원합니다. 평양의 최고 지도부, 노동당 간부들이 거부감 없이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북한 노동당은 시장 경제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가 국가자본주의 길로 북한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대동강의 기적이 20년 내에 가능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미국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시장 경제를 선택하고 북미 수교를 전제로 핵무기를 막대한 경제적 보상과 바꾸면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 미천을 만들고 평양 체제의 지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북한 최고 지도자와 노동당 지도부가 그 결단을 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가진 고난을 견뎌내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어 군사력 체급을 올리긴 했지만 아직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마저도 진짜 성공인지 아직 모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있다 치더라도 누가 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기보다는 세상 무수한 존재들의 무작위한 작용 과정의 우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미래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저 현재를 지나온 과정의 결과로 설명하는 사후평가일 뿐입니다. 운명이라고 말하는 미래는 실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운명은 물론이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미래는 누구도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확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확률을 그래도 올릴 수 있을 최선을 이성적으로 찾고 행해보는 것일 뿐입니다. 북한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평양의 노동당 지도부의 무엇이 최선일까요?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최선은 무엇입니까? 북한 인민에게 최선은 또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최선인 답은 찾기 힘들고 그런 답은 존재하지 않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두 절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현실성이 있는 일은 최고 지도자에게 최선이면서 노동당과 인민에게 어느 정도 득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확률적으로 실현 가능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선택지가 있다면 지금 결정하고 결행해야 합니다. 북한 지도자에게 최고의 명제는 지금의 체제에서 지위의 지속과 세습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 전제하에서 국가라도 강해지면 차선일 것이고 인민들까지 잘 살게 되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답을 내는 문제이고 돈만 있으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쓸 돈이 적으면 우선 자기 지위 유지에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쓸 자원이 좀 더 있으면 국가나 정부가 힘을 가지는데 쓸 여유가 생깁니다. 쓸 수 있는 경제력이 더 생기면 인민들 생활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지금 그 돈이 없어서 문제이고 그 돈을 만들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이며 그 돈을 만들 환경이 안 되어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자본주의를 거부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핵무장까지 가게 되었고 제재와 고립을 불러왔고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게 자본주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치체제의 문제이기 전에 북한 사회가 어떤 제도를 기초로 깔지의 문제였습니다. 돈을 벌려면 자본주의가 필수적이고 돈이 있어야 체제도 지키는데 돈을 벌 수 없는 제도인 사회주의를 물려받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알았으면 답은 최소한 절반은 나왔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의 지위도 지키고 노동당 지도부도 유지하고 정부와 인민 모두 보다 풍족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국가자본주의의 길입니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길이고 답입니다. 자본주의를 전부 수용해 국가자본주의로 가면 제일 좋고 아니면 절충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가도 좋습니다. 핵심은 자본주의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북한 경제제도의 기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합니다.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관점을 바꾸면 보입니다. 그동안의 두리뭉실한 생각, 막연한 선입견,
연역적 사상 규제 같은 것들을 걷어냅니다. 현상을 하나하나의 사실들로 쪼개어 들여다보고 근원을 찾아내고 다시 모아서 생각해보는 귀납적 방법을 채택합니다. 우리 채널은 이 과정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결국 같이 답을 찾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답은 이 세상에 없지만 나름 최선의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자본주의가 왜 북한의 답인지 그리고 왜 지금인지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 통일 담론은 많이 위축되었고 평양은 통일 대신 두 국가론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평양의 지도부는 핵무기를 가졌으니 내부만 잘 잡으면 세습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한국과 모든 연계를 차단하고 멀어지면 북한 인민을 계속 세습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심산일 겁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과연 평양체제의 세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북한의 핵무기를 국제사회가 인정해 줄 수 없는데 지속되는 제재 상태에서 북한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오히려 이란의 핵무장 시도를 제지하려 전쟁까지 벌이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평양체제의 존립을 지키는 대신 급소를 찌르는 비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무기 확산은 미국이 미국 주도의 현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할 레드라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 실책을 바로잡으려 들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개입을 피하려다 늦어지고도 하지만 일단 참여하면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모두 미국의 뒤늦은 참여로 승리를 결정짓고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미국을 오판하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놓고 모호하게 장난을 치다가 미국의 공격을 불렀습니다. 결국 이라크를 박살냈고 본인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은 더 충격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폭격에 이란 지도부는 초반에 대부분 참수를 당했고 이제 미국의 봉쇄로 이란은 국가적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서도 시기를 놓치고 늦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이미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로 문제를 바로잡으려 드는 순간 평양체제는 존립의 기로에 설 것임은 분명합니다. 한국도 그 풍파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미국이 평양 정권을 압박하는 건 사실 비용과 효용의 문제일 뿐이지 핵무장 저지라는 절대적인 필요가 대두하면 오히려 이란보다 더 쉬울 거라는 게 세간의 인식입니다. 평양 정권은 이란보다 경제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중심이 옅어 1차 타격에 전부 노출됩니다. 평양 정권에게 핵무기는 쓸 수 있다고 가정할 때만 효용이 있는 것이지 쏘는 순간 북한은 지도에서 사라지기에 생존하려면 먼저 쓸 수 없고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미군의 사전 공격에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거의 무력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미국이 작심을 하고 북한을 봉쇄한다면 북한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패권국의 힘을 휘두르며 거칠게 나오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각오하고 평양 정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답은 확실하게 아니요입니다. 간담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이제 평양 지도부는 더 늦기 전에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핵무기는 평양 세습체제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놔두면 동북아의 세력 균형 유지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돈을 쓰고 싶지도 않으며 그럴 능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부담을 덜려고 하는 순간 불안해진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을 하려 들 것이고 핵확산 도미노가 동북아를 넘어 중동과 전 세계로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무너뜨리면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은 북한을 점령하거나 차지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혼란이 중국에게 줄 부담만으로도 충분히 중국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평양 지도부 참수작전은 가장 가성비 좋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이 클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분산된 이란의 권력 체계와는 달리 북한은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모두 집중된 체제이기에 제거 효과가 더 큽니다. 평양의 간부 여러분, 당 중앙이 제거되면 평양 정권이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요? 수령이 곧 국가이자 체제 그 자체라고 믿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백두혈통의 실체가 사라지면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요? 충성을 바칠 이념이 있기는 한 건가요? 지켜야 할 국토와 인민이 있지만 그것이 꼭 지금체 제어야 하나요? 지금의 체제는 인민들을 잘 먹이지도 못했고 고생만 시켰고 나라를 가난에 찌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와 혁명을 지키는 국방이 우선이니 감수하라고 해서 참아왔는데 과유불급이라고 과도하게 핵무장으로 선을 넘어서 미국의 공격을 부르면 누구를 탓할 겁니까? 나라와 인민의 생존을 인질로 잡은 핵무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평양 최고 지도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핵무기가 일시적으로 몸값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체제와 인민에게 수호신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체제의 수명은 조금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인민을 잘 살게 할 수 없고 북한을 부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핵확산 관리 비용이 북한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미국은 북한이라는 문제를 없애는 가성비 있는 결정에 돈을 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의 논리는 냉혹합니다. 돈은 무섭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었다면 이제 핵무기를 늘려가는 북한은 감수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거대한 미국 자본은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를 그냥 틀어막아 죽일 것입니다. 아니면 순식간에 날려버리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에서 국가자본주의가 이 위기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